부동산을 계약하셨나요? 이사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센터에 이사 일정 예약하고 새 가구를 구입하셨나요? 이렇게 이사갈 모든 준비를 해두었는데 잔금날 실수를 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관련 주제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아파트를 계약하셨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안심하시기엔 이릅니다. 바로 잔금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았죠. 잔금날을 대비하여 부동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잔금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그 서류가 무엇일까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이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있는 계약 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각종 공과금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원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시등록세 등의 부대 비용과 계좌 한도 조정 등은 거래 유형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도인이 실수를 범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가져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과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 맞는 인감도장을 찾지 못하면 주민센터로 급하게 가셔서 다른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안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도인이시라면 이 점 꼭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수인이 실수를 범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좌 이체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가셔서 잔금 시 계좌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 3시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체 한도를 확인하지 않아 이체를 못 해준다면 생각만 해도 당황스럽고 끔찍하네요. 매수인이시라면 꼭 이체 한도 확인하여 상향 등을 처리하고 가세요. 매수인이 잔금을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잘 모르시고 진행하면 큰일 납니다. 잔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의 대출거래은행에서 미리 은행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습니다. 매도인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매수인 은행에서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수인의 근저당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그러니 잔금 처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은행에 먼저 대출 가능 여부 및 진행을 해두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낼 때 수표, 현금, 계좌이체 등의 지급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행 수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게 되면 당일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거나 혹은 앞으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그 상황에서 타 은행으로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예요. 단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준수하지 못하신다면 이것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